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민주당이 연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은 이른바 반유대주의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당내 내분이 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 결국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말아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분열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연방 하원이 이 징후에 반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똘똘 뭉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제 연방하원에서 Anti-Hate Resolution, 그러니까 반혐오 결의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Anti-Hate Resolution이 통과됐습니다. 407대 23, 뭐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전원 찬성에 공화당도 23명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한 그런 이 결과가 됐습니다. 이름은 사실 근데 뭐 Anti-Hate Resolution이지만 사실상 보면 역시 Anti-Semitism Resolution,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결의안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내용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만 가지고 결의안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민주당 내에도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 결과 이걸 확대해서 반유대주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무슬림도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인종차별도 문제가 되니까 다 합쳐서 하여튼 헤이트과 관련된 부분은 다 넣자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이것을 이제 Anti-Hate Resolution이라고 바꾸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이제 찬성표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공화당도 뭐 유대인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유대 커뮤니티를 의식해야 되니까 이제 대부분 다 찬성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회 일정이 초과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뒤늦게 이게 표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일정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컸어요. 역시 문제는 그 이란 오마르 이제 하원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소말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그 무슬림이고요. 그런데 그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 이 이란 오마르 의원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 뭐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내 강력한 이스라엘 로비 그룹의 로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들이 미국 의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 나는 미국 사람이고, 이 오마르가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지만 좀 지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죠. 나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 의원인데 왜 다른 특정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뭐라 그럴까, 미국만의 그런 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 같은 경우는 또 유대인 커뮤니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란 오마르 의원의 이 발언이 정말 그 민주당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오마르 의원의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징계까지 검토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Anti-Semitism Revolution, 그래서 반유대주의 결의안을 내자. 근데 반유대주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ti-Hate Resolution으로 바꿨고요. 당내 소장파, 진보파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장파나 진보파는 사실 이란 오마르 의원의 발언을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징계까지 받을 정도로 잘못했냐,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뭐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지금 소장파나 진보파들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그 베테랑 의원들, 또 중도파들은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헤이트하는 반유대주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소장파, 진보파와 베테랑들, 그리고 중도파, 이런 쪽이 완전히 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말이죠. 저도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왜 이렇게 미국은 이스라엘에 꼼짝을 못하나. 그런 게 좀. 그리고 무슨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LA 타임스도 완전히 친유대적인 그런 이제 논조였고. 뭐 UCLA 무슨 뭐 이 웨스트 LA 가보면 다 유태인들 그런 이제 이 지역이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이건 금기어구나. 이 얘기 잘못했다가는 어디 가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그 터부라고 할까요? 터부시 됐던 터부시 거죠. 되는 부분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마르 의원이 초선 의원의 어떤 뭐랄까 좀 결기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건드렸던 것 같아요. 좀 의도적으로 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한 후폭풍이 일었고 그래서 이란 오마르 의원도 결국 며칠 지나서 사과를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것이 이렇게 사과 한마디로 가라앉지 못해서 결국 결의안까지 통과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번 파동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아주 네. 진보적인 쪽부터 중도적인 거의 보수에 가까운 중도적인 쪽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스펙트럼인데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오마르 의원이 그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셨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이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논란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원들이 사실은 그동안 지난 그 뭐 며칠 내지는 몇 주 동안 이란 오마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굉장히 논쟁을 벌여왔어요. 이걸 근데 이제 뭐 CNN이나 MSNBC나 이런 주요 방송사들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를 잘 다뤄주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 뉴스를 접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심각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원들 간에 이 이란 오마르 의원의 발언 파문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슬림계 미국인 여성 하원 의원이 좀 2명인데 그 중에 하나인 오마르다. 그래서 이 오마르만 징계하자. 뭐 이런 의견. 그래서 오마르가 어찌됐건 잘못된 발언을 한 거니까 오마르를 징계하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왔고 또 하나는 다른 편견까지 포함시켜서 범위를 넓히자. 네. 아니 왜 이스라엘만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무슬림, 뭐 인종차별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는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발언한 것만 갖고 결의안까지 내느냐. 네. 결의안을 낼 거면 확대시키자.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아예 이스라엘까지 비판하는 걸 놓자. 솔직히 이스라엘도 잘못하는 게 많지 않느냐. 오죽하면 이런 발언이 나오겠냐. 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부분까지 놓자. 이런 3가지 안이 나와서 굉장히 그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대별 이념별로 갈라져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주로 젊고 진보적인 의원들과 또 그런 의원들을 뽑은 젊고 진보적인 민주당원들, 유권자들은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달라지자 이제는 민주당이 좀 달라지자 먼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민주당의 베테랑 의원들이라든가 기득권 의원 또 뭐 중도파들은 이란 오마르 의원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고요. 젊은 진보파들이 지난 11월 중간 선거 이후 대거 민주당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젊은 피들이 수혈됐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즈 요즘은 이제 AOC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애칭까지 나왔는데 네. AOC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란 오마르 이런 소장파 의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아주 극우파잖아요. 굉장히 강경 극우파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무력 공격 그래서 많은 살상까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 옹호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정책 그리고 각종 중동 정책에 대해서 이 젊은 진보파 소장파 의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진보파 의원들이나 진보파 당원들은 오마르 의원을 이제 지지하는 거죠. 오마르 의원이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있으면 지적해봐라. 무슨 말이 틀렸냐? 이런 얘기고요. 오마르 의원이 맞는 말을 했고 해야 할 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소장파 진보파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베테랑이나 중도파 민주당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특히 또 이 CNN이나 MSNBC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사들도 사실은
유대인 커뮤니티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보도하는 거 오늘도 제가 보도하는 거 봤지만 역시 일방적으로 오마르 의원을 좀 비판하는 쪽에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봤고요. 네, CNN도 오늘 보니까 그냥 어제 표결해서 통과됐습니다 정도의 그렇죠. 뉴스밖에 안 나와요. 이런 내막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오마르 의원이 이상한 의원이 있고 잘못된 발언을 했고 반유대주의적인 그 문제를 보였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당 내에서는 격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게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이번에 사실 많은 상처를 지금 서로가 입은 거죠. 입은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결의안이 처음에는 이제 반유대주의 반대 결의안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민족을 다 통틀어서 혐오주의 반대 결의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젊은 진보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좀 그 중간에서 움찔했죠. 좀 움찔했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뭐 중재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 엔타이세미티즘 리졸루션,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결의안은 너무 좀 노골적이니까 너무 이스라엘만 챙기는 것 같은 게 너무 결의안 이름부터 딱 그렇잖아요. 반유대주의 반대 결의안이라는 거는 뭐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바꾸자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양쪽을 이제 절충을 해가지고 엔타이 헤이트 리졸루션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차별, 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 이런 걸 우리도 뭐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모든 증오와 편견에 반대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런 걸 결의안에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왜 이런 걸 애매하게 결의안으로 채택했을까 하는데 어찌됐건 그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좀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스라엘만 특별 대우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없는가? 이제 이런 이제 얘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공연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PC 그 폴리티컬 코렉트네스 같은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결의안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 오마르 의원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득달같이 반유대주의 결의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이런 그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더 유권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지 않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좀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태인들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건드리는 거죠. 지금 건드리는 거죠. 세상이 좀 변하니까 지금 좀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그렇죠. 백악관을 탈환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마르 의원의 뭐 파문이라면 파문이었던 이 그렇죠. 발언 때문에 현재 아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계속 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게 내년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이죠.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뭐 CNN이나 이런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찬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 2020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꺾고 백악관을 이제 탈환한다는 것이 이제 최우선 목표입니다. 민주당의 최고 목표인데 모든 것을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쪽은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뭉칠 거고 그 외의 세력들을 하나로 엮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민주당은 진보적인 사람들부터 보수에 가까운 중도적인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난 그 힐러리 클린턴 때는 그게 실패했어요.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켰지만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서 젊은층 진보층이 힐러리를 안 찍어줬죠. 안 찍어주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버렸는데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젊은 소장파 진보파와 그렇지 않은 기득권적인 그런 기존 의원들 또 그런 의원들을 지지하는 중도적인 사람들 이렇게 갈려지는데 이 중도적인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베테랑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중도적인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렇죠. 너무 진보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로 불리하다. 진보적인 걸 오히려 색깔을 빼고 중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파들은 그러면 민주당이 공화당이랑 도대체 무슨 차별화가 되냐. 그러면 민주당 공화당을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거면은 반드시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할 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의 아이덴티티를 이번에 세우자. 너무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과 비슷한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소장파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이번에 이란 오마르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이란 오마르를 옹호해서 공개적으로 지원했어요. 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는 역시 좀 진보적인 색채를 내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대단한 게 이분이 주이시잖아요. 이분이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란 오마르를 옹호해서 역시 그 버니 샌더스는 대단하다. 이제 이런 이제 찬사를 받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 지금 민주당 아마 대선 경쟁 구도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되면 이 이란 오마르 의원의 이 발언, 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큰 하나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진보 쪽을 만족시키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고 중도를 만족시키면 진보가 떨어져 나가는 좀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위기를 추스르고 2020 대통령 선거의 필승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가. 네. 이게 참 민주당도 당내 트럼프 대통령과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내부터 맞아요. 문제부터 추스려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